일상 풍경,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로 들어가 볼게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도 가끔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재현님도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고 나도 알 수 있을 거고 구독자분들도 듣다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혹시 숨겨진 나의 모습을 뜻밖의 발견한 적이 있을까요? 음, 이게 뭐 어린 시절도 괜찮고 아니면 좀 과거의 어떤 경험도 괜찮아요. 숨겨진 나의 모습. 저는 근데 숨겨진 나의 모습이, 어, 혼자 있을 때 좀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걸 더 찾아내는 약간 레이더가 그때 작동이 되나 보네요. 그냥 제가 뭐 가족이랑 있거나 친구랑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뭔가 그거에 맞춰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저 혼자 집에 있거나 할 때, 새로운 나의 모습들, 나 생각보다 뭐 요리 해먹는 거 좋아하네? 음.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해줄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점점 더 게을러지는데, 이제 음, 혼자 있는데, 제가 밥을 해먹고 바로 치우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네, 하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청결하네. 생각보다 부지런하네. 이런 거 발견할 때 있어요. 그게 아마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발현된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면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쵸, 그쵸. 좋은 모습이네요. 그럼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나. 음,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저는 아까랑도 좀 비슷한데, 그냥 저는 산책을 많이 해요. 많이 걸어요. 근데 재현님은 네, 자기소개할 때 네. 앞에 어떤 말 붙여요? 그냥 궁금해서 이거. 자기소개?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 자기소개를 해야 네.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 붙인다면, 그러니까 앞에 뭔가를 네. 넣는다면, 그냥, 글쎄요. 저는 그냥 어떤 자리면 그냥 제 이름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직업을 말하겠네요. 직업을, 필요할 때만 말해요. 저는. 음, 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뭐 모델 일을 하고 있고요.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그런 잘 것까지 얘기 말을 안 안 하는 해요. 안 하고 편이군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음, 해요. 저는 안 되게 붙여요. 간결하고 단순하게끔 음,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럼 나를 알아가는 게 산책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나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다양하거든요. 음.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거나 뭐 아니면 영어를 배울 때도 많잖아요. 아이라는 게. 그쵸. 그럼 산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어, 저는 일단 되게 걷는 거 자체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좀 그때그때 하는 생각이 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음. 요즘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내가 요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런 거를 혼자 걸을 때 제일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저랑 대화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와 내면에 있는 나가 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산책이라는 그 시간 동안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외의 시간에도 잠깐 잠깐은 나타나지만 네. 그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되게 잘 써먹는 방법인데, 제가 그냥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이런 기분이 왜 들지? 이거를 잘 몰라요. 음. 저인데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일단은 나가서 걷고, 산책하고, 그러면 막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요즘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었구나. 나 이거는 별로네. 내가 이때 기분이 나빴네.
아, 그래서 이런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구나. 막 이런 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건가 보네요. 네, 짚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놓쳤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건 좀 버리고 이런 건 좀 취해야겠다. 앞으로는 뭐 내일부터는 일어났을 때 이불을 먼저 개야겠다. 뭐 이런 것들. 진짜 사소한 것들도 세분화시켜서 이 감정선 안에 다 넣어두는 거군요.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알아가는 방법, 나를 가장 많이 알아본 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취준생 시기거든요. 오.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음.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거기다가 내용을 무지하게 채워 넣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지원하면 진짜 100군데 뭐 200군데 지원하잖아요. 음. 근데 항상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똑같은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수업을 들었죠. 음. 그러면 그 수업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재현님이랑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런 것 같아요. 소고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 대해서 좀 막 나열하는 거예요. 메모장이라든지 음. 연습장에. 음.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는 걸 지우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분명히 머릿속엔 다 있지만 나열해놓고 지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군가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결정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아쉬워서 이거는 나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내가 경험으로 녹여내야 될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걸 자꾸 지우다 보면 몇 가지 안 남아요. 음. 겹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너무 과거적인 얘기거나 음. 아니면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렇게 소거하다 보면 몇 가지 안 남은 거를 이제 나로서 표현하는 과정이 자기소개서의 올바른 그 자기소개서 500자가 되는 거죠. 남들이 봤었을 때 제대로 읽혀야 하잖아요. 그게 막 나열한다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거 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서류가 통과하면 그래도 그걸 읽고 누군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고 면접 가서 그 질문을 하는 거면 그래도 이 뭐 문장이라든지 문단이 제대로 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단계가 생기고 나니까 뭐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금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고. 맞아요. 저도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행동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그림 그리기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좀 산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럼 그려야 돼요. 그럼 그리면서 나 생각보다 이런 거 잘 못하네? 내가 생각한 거보다 별로 그리면서 내가 안 즐겁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 감정과 기분 그리고 그걸 대하는 태도까지 알게 된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저는 솔직히 좀 행동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만 하면 그냥 그러다가 지치고 안 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면서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또 생각을 하고 이러면 어쨌든 방향이라는 게 정해져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달라지는 변수들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면서 해야 돼요. 머릿속에 경험을 해봐야 네네.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있어요. 내가 뭘 하기 싫어하고 뭘 하기 좋아하지? 했을 때 그 기준이 행동이어야 돼요. 난 어떤 사람이지? 이걸 볼 때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제가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제 행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게으르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미룰까 하고 끝까지 미룬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거의 데드라인이 될 때까지. 네. 그런 사람이고 불안감도 엄청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쫄보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 내면이고 제 생각이고 제 고민인 거고 이게 행동만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되게 도전적이고 행동을 정말 많이 해요. 자주 해요.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거네요. 추진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 행동만 봤을 땐 그래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또 이걸 하고 싶으면 때려치고 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때려치고 뛰어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제 행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할 때 되게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쫄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전 게을러가지고 미룰 때까지 밀어본 다음에 해보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뛰어드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행동을 봐요. 헷갈릴 때. 지금 재현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마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 경험을 토대로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경험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선을 그어서 나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아니면 타인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멈춰버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재현님이 멈췄던 일 아니면 이걸 못하게 됐었던 경우 예를 들면 그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를 다닐 때는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친한 선배 아니면 직장을 다닐 때도 누군가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야.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짜잘짜잘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짜잘짜잘하게는 그때그때 저가 뭐 그래도 귀도 조금 얇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거 같대 했을 때 흔들려서 잠깐 제 생각보다 남들 얘기 들어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후회를 하더라고요. 후회를 하게 되면서 네. 조금 이렇게 다시 방향성을 잡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전 사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해요. 근데 답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싶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희님은 어떠세요? 제가 타인의 평가라든지 시선에 의해서 멈췄던 일들은 많죠. 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분위기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넌지시 말하는 조언이 음. 그게 맞다라고 믿어버리는 나이대가 생겨요. 어,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살부터 25살 정도까지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틀을 깨고 싶고 내가 아무리 뭔가 바꾸려고 애써도 10살에 벗어나지 못하는 나이.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지원이 가장 많을 때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바해서 돈을 벌지만 내가 진짜 뭔가를 하려면 부모님 지원 없이는 안 돼. 충분히 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멈춰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멈춘 게 원래는 뭐 방송 일을 하는 것도 멈춘 적도 있고 아니면 제가 원래 전공도 공대가 아니라 다른 전공도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말렸죠. 너 지금 전공이 제일 좋은 전공이라는 그런 뭔가 말을 자꾸 해주니까 그때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졸업을 했죠. 공대를 졸업했지만 나는 이제 공대를 써먹을 일이 없는 사람이 돼. 근데 대학교를 나온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아도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여서 늦는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는 조금 더 빨랐었을 때 네. 그게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쌓아온 거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 방송도 9년, 10년 정도라는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있고 내가 애정을 쏟을 때 더 진정성 있는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특수하게 진짜 나이에 상관이 많이 받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그렇죠. 같은 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다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 아니잖아요. 체력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신체적으로도 그쵸. 분명히 안 되는 거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한계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은퇴를 한다거나 이제 더 그쵸.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실력이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연차가 늘어나도 실력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더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그 뭐랄까 진짜 젊은데 뭔가 패기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선수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쵸. 그리고 뭐 아이돌이라든지 제가 막 40대가 됐는데 난 아이돌 진짜 하고 싶어. 내 꿈이야. 하지만 근데 주변 사람들도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너 이미 늦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타인의 평가라든지 시선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느냐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될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존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언이 되게 좋으면 의존해야 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런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하는 교육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중에 좋은 판단을 하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교육학자들은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적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 취업 안 해. 나 그냥 해외여행 다닐 거야. 아니면 밴드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예술만 하고 돈 안 벌 거야. 이러면 앞에 욕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인문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현님은 좋은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판단력이요? 근데 이게 좋은 판단이 뭐 큰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잘 사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 여행을 갈 때 내가 언제 여행을 갈 때 판단하는 거, 아니면 휴대폰을 바꿀 때 어떤 폰이 좋은지 아니면 뭐가 잘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판단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20대에 비해서 30대 때 당연히 그 판단 기준이 생긴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준이 어쨌든 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판단을 했을 때 만족스럽다. 예를 들어서 옷 살 때도 저는 옛날에는 그냥 같이 쇼핑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같이 쇼핑을 할 때 이거 어울린다. 입어봐. 이러면 입어보고 그리고 옆에서 막 진짜 잘 어울려. 막 이래도 이러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쁜가 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옷장에서 안 나오는 옷들이 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겼던 거군요. 네. 그러면 옷이 쌓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진짜 그때 살 때 한 번 입어보고 버리는 옷들. 옷장에도 정말 안 꺼내고 계속 두면 그게 헌옷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새 옷인데 어느 순간 그게 천이 조금 이렇게 뭔가 퍼진다거나 네. 예전에는 각이 잡혀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느슨해지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옷끼리도 이렇게 스치니까 계속 닳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기준이 하나 생긴 게 쇼핑할 때 이거 내 체육복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자주 입겠다 하는 거는 이제 느낌이 와요. 나의 삘인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일단 제 그런 기준들이 있죠. 편해야 되고 일단 무조건 편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입는 옷들, 자주 입는 옷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거랑 코디가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생겼을 때 이제 옷들을 보면 얘는 진짜 자주 입겠는데? 이런 건 느낌이 와요. 근데 얘는 봐서 지금 유행이고 너무 예쁘지만 코디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자주 입을 것 같지 않은데 하면 무력이 올라와도 안 사요. 그러면서 좋은 판단력이 생긴 거고 내 옷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군요. 그쵸. 이거는 그냥 저만의 딱 기준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경험을 많이 하면서 네. 나름의 기준을 잘 형성해 간 과정 같아요. 우리가 옷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네.
사람들마다 옷 말고도 우리는 계속 소비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하니까 그쵸. 분명히 어떤 순간에 작동을 해요. 음. 다만 이 기준이 모호하다면 음. 빨리 확정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만족감, 아니면 성취감, 음.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원하는 거 했을 때 만족감, 성취감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일단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 일단 생각이 드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좀 재밌는 일보다 재미없는 일들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일상적인 거라도, 그냥, 나는 아침에 그냥 좀 어슬렁거리는 걸 좋아해. 음. 어슬렁거리면서 좀 노래 듣고, 그냥, 커피 마시고, 이런 시간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오전의 시간이야.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냥 지내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제 하루의 만족감을 주거든요. 하루에 무언가를 잘 채워 넣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을 채워 나갔을 때 나한테 더 좋은 감정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억을 계속 저장해 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쁜 기억을 저장할 리는 없잖아요. 좋은 기억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만 나타나요. 연애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더 오래 기억 남죠. 그쵸. 그리고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학 갔을 때 기억 남죠. 그쵸. 뭐 억지로 다른 대학 가거나 뭐 전공 바꿔서 가면 힘들잖아. 회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회사 갔을 때 그 회사 생활이 재밌고 회사 했을 때도 그냥 만족도 있게 나 최선을 다했지 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억을 저장할 때 좋은 기억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 이게 맞아요. 언제 좋냐면 그때는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10년이라든지 몇 년이 지났었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기억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걸 견디게 해주는 거.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계속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약간 냉장고 같은 이런 저장고에 초콜릿 같은 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힘들 때 좀 하나씩 꺼내 먹는 먹는 거예요. 진짜 꺼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해피가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좌절과 아픔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재현님, 네. 이색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네. 죽기 전 하루가 주어진다면 누구랑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니 어려워요. 무디님 뭐 하실 거예요? 누구랑 무엇을 할 것인지라 보면 누구랑은 없죠. 나 혼자 뭔가 해야죠. 무엇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좋았던 장소를 한 번씩 더 가볼 것 같아요. 그게 서울에 남아있던 기억 중에서 괜찮았던 곳을 가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좋았던 장소는 누구랑 꼭 같이 갔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그 사람의 기억을 꺼내오면 되잖아요. 누구랑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제 떠날 사람이니까 혼자 가서 내가 마음껏 즐기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가족들이랑 안 먹어본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어볼 것 같아요. 술이랑. 최고의 하루를 보내겠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왜냐면 저 그럴 때 있어요. 여행 가도 제가 여기가 너무 좋았던 곳인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때 감정을 다시 못 느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좋아서 다시 가면 또 그만큼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상황도 박혀 있고 나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은 좀 그대로 간직하는 게 조금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던 거를 또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 만약에 저한테 하루가 있다면 안 해본 새로운 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저와 재현님 말 어떤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색 질문으로 던졌고요. 재현님 오늘 우리 1시간 정도 대화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저야 뭐 늘 재밌죠. 많이 웃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저가 지금 약간 뭔가 하나 제가 잘해야 되는 걸 하나 끝내놔서 마음이 마음에 편한 거군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재현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좀 즐거웠던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듣고 좀 웃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클로징 멘트 하나 하면서 마칠게요.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은 늘 있었어요. 다만 그 시간은 허투루 보내지 않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사이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충분히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와 재현님과 같이 조금씩 채워나가요.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인스타 사이사이POD와 이메일 사이사이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다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